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2021년 8월 15일은 광복절이었습니다. 저도 아침 일찍 일어나 집에 태극기를 개양했는데요. 올해 광복절은 어느 때보다 의미가 깊습니다. 봉오동 전투를 이끈 독립군 영웅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15일 고국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홍범도 장군이 카자흐스탄 크즈로르다에서 1943년 사망한 지 78년 만입니다. 과거 홍범도 장군은 항일 무장투쟁을 통해 우리 민족에게 독립에 대한 희망을 안겨줬었는데요. 내가 죽고 우리가 해방되면 고국에 나를 꼭 데려가라고 하셨던 유언을 이제야 풀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다 건너 일본의 정치인들도 어느 때보다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정치에 이용하려는 파렴치한들이 야스쿠니 신사의 속속 모습을 드러낸 것인데요. NHK에 따르면 태평양 전쟁 일본 패전일을 이틀 앞둔 13일 기시 방위상이 도쿄 야스쿠니 신사를 찾았습니다. 현직 방위상으로는 5년 만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입니다. 기시 방위상은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동생이지만 외가의 양자로 입적해 성이 다른데요. 그는 지난해 8월 13일에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지만 당시엔 강요 신분은 아니었습니다. 전범들이 합사되어 있는 곳에 방위상이 참배했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해 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서 숨진 사람들의 영령을 떠받드는 시설로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일본 강요들이 야스쿠니를 참배한다는 것은 한국 등 주변국들의 비판과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기시 방위상은 참배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각 나라에서 전쟁의 영령에 존숭의 뜻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같은 날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상,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 하기우다 고이치 문부 과학상도 15일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올해 광복절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일본 강요는 4명에 달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광복절, 그들에게는 패전일이라면 조용히 집에서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건 마치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자신들의 형 선고일을 기념하는 웃지 못할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가장 논란이 된 것은 감염병 담당 장관입니다. 감염병을 방치하고 있는 일본에서 가장 한가한 사람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도 언행 불일치의 극치를 보여주며 일본 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확진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야스쿠니를 방문하는 행보가 공직자로서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입니다. 실제로 니시무라 경제재생상은 감염병 대책 주무장관이지만 스가 내각 출범 이후 현직 강요 중 제일 먼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이처럼 감염병 담당 장관이 한눈을 판 사이 일본의 감염병 상황은 통제 불능에 이르렀는데요. NHK에 따르면 12일 기준 일본 내 확진자 수는 18,900여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도쿄도에서만 5,000명의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앞서 니시무라 경제재생상은 연휴 기간 동안 가족과 집에 머물러 달라며 트위터 닉네임까지 니시무라 야스토시 불효불급한 외출 자제로 변경했었는데요. 국민들은 집에 머무르라고 해놓고 정작 본인은 야스쿠니 신사로 돌아다닌 것입니다. 이 같은 행태에 일본인들은 내로남불이라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실제 일본 누리꾼들은 감염병 담당 장관인데 시비도 못 가리냐며 국민은 외출과 성묘도 안 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리기까지 했습니다. 이럴 거면 트위터 아이디나 바꾸지 말지 니시무라 야스토시 불효불급한 외출 자제는 오래오래 흑역사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아베 전 총리도 참배했습니다. 작년 퇴임 후 아베 전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4번째입니다. 그는 퇴임 사흘 만인 작년 9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데 이어 같은 해 10월 추계 예대제, 올해 4월 춘계 예대제 때도 각각 참배했었습니다. 이쯤 되면 야스쿠니 신사에 직접 들어가 살고 싶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반면 스가 총리는 참배는 하지 않고 공물만 보냈습니다. 대신 태평양 전쟁 패전 76주년 행사인 전국 전몰 추도식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열린 행사에서 스가 총리는 전쟁의 참화를 2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신념을 지켜나가겠다며 적극적 평화주의를 강조했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평화주의가 전쟁 범죄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안보를 자력으로 지켜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적극적 평화주의입니다. 간단히 말해 군사력을 강화하겠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스가 총리는 아베 때와 마찬가지로 일제 침략 전쟁 당시 아시아 주변국에 대한 가해 책임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나루히토 일왕은 3년 연속 깊은 반성을 언급하며 아베, 스가와 다른 노선을 보였는데요. 올림픽 때부터 삐그덕거리던 스가와 나루히토 일왕의 관계가 다시 표면에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스가 총리도 야스쿠니 신사를 누구보다 방문하고 싶었겠지만 공물만 보낸 이유는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평양 전쟁을 통해 막대한 사상자를 냈던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일본의 만행을 억지로 눈감아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미국도 폭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2013년 아베 전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미국 정부가 이례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건데요. 당시 미 국무부는 아베 전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이웃 국가들의 긴장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면서 실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베 전 총리가 과거에 대한 반성과 일본의 평화 결의를 재확인한 데 주목한다면서 이를 실행할 것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처음으로 야스쿠니 참배에 대해 공식 성명을 낸 것인데요. 이와 더불어 미국은 동맹국에 대해 실망한다고 할 정도로 외교적으로 상당히 수위 높은 표현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대중국 압박 정책 때문에 오냐오냐 봐주고 있었는데 총리가 직접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면서 선을 넘으니 참았던 분노가 폭발한 것입니다. 이때 깜짝 놀란 아베는 부랴부랴 수습에 나섰습니다. 실제로 아베 총리의 동생인 기시노부오 당시 외무성 부대신을 미국에 즉시 파견하고 자민당 의원 3명이 아미티지 전 미 국무부 부장관을 만나 야스쿠니 참배에 대해 즉각 해명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 일본의 총리들은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직접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지는 못하고 공물만 보내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자신들의 조상들을 추모하기 위해 참배를 하는데 이마저도 떳떳하지 못해 미국한테 한 번 혼난 이후 눈치를 보며 공물만 보내는 망신스러운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도 미국은 불편한 감정을 한국을 통해 우회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성명을 통해 한국의 광복절을 축하하는 등 한미 동맹이 철통처럼 굳건하다며 양국이 가장 시급한 국제적 도전들에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한국인들에게 광복절 축하를 전한다며 지금보다 더 번영하고 안전한 미래를 이루기 위해 한국과 계속해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타국의 영토 분쟁이나 역사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적극적인 표현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복절에는 성명을 통해 한미 동맹을 언급하며 일본의 은근한 압박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죠. 이쯤 되면 모든 주변국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야스쿠니 신사를 그냥 없애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한국에서 재미있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구의 모습을 본뜬 온라인 가상부동산 플랫폼 어스2 내에서 한국인들이 일본에 한방 먹인 것인데요. 어스2는 구글 어스 지도를 기반으로 재현한 플랫폼으로 가상의 지구를 10제곱미터 크기의 타일로 분할한 뒤 자유롭게 사고 파는 서비스입니다. 가상 부동산이지만 가상화폐와 메타버스 열풍에 힘입어 전세계 많은 유저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인들이 어스2에서 일본 A급 전범들이 합사돼 있는 도쿄의 야스쿠니 신사는 물론 일왕이 거주하고 있는 고쿄까지 매입해버린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땅을 매입하게 되면 국기를 꽂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독도와 야스쿠니 신사, 일왕이 거주하는 고쿄는 한국인들이 꽂아놓은 태극기가 잔뜩 꽂혀 있습니다. 일본의 심장부에 태극기를 꽂았으나 뒤늦게 분노한 일본인들이 이 태극기를 내리려면 한국인들이 구입한 것보다 훨씬 더 비싼 값에 실제 현금을 주고 이 땅을 다시 사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역시 IT 관련해서 한국인들의 단결력과 속도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비록 가상의 영역이지만 최근 어스2라는 플랫폼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해외의 관련 이야기가 퍼지는 등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침략과 전쟁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지 않은 채 범죄의 역사를 뻔뻔하게 기념하고 추도하는 모습이 일본의 발전을 가로막는 아집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